SF 소설이야. 다이브. SF 소설이야.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SF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상이 가미돼서 만들어진 작품이야. 근데 대부분의 SF는 디스토피아야. 즉, 이 SF 소설의 대부분이 디스토피아인 이유는 경고야.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확실히 드러나 있는 작품들, SF야. 오락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다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락이 아니야. 오락이 아니라 분명히 경고와 위험을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지.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을 때에는 너 스스로도 고민을 해야 돼. 문제가 어떻게 이거 문제인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기본적인 SF 작품을 읽을 때의 독자의 자세야. 나는 과학적 상식에 대해서 그냥 알미다라는 걸로 끝나거든. 우리는 보통 그렇지. 나 그거 알아. 이해했어. 그러나 SF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현실은 어떻게까지 변화될 수 있는가? 그거를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야. 그러면 너는 다이브를 통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1, 2, 3까지 생각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봐. 다이브를 읽었잖아. 네. 그러면서 난 다이브를 읽으면서 이런 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위험성을 예시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거는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구나.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 문제의식을 느낀 3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보자. 수호 같은 기계인간. 기계인간. 있지요. 그 다음? 그리고 마을이 물에 잠긴 거. 그러면 그 마을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치 대부분이 강원도 빼고는 다 잠겼어. 그러면 그거는 무엇에 의한 수장이야? 뭐야? 왜 그랬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거 댐이 부서져서. 댐만 부서진 거야? 아니요. 그럼 기후지 기후. 기후 위기야. 기후의 변화. 즉 우리가 남극이 높고 있잖아. 우리가 기후 위기에 수면 상승을 통해서 지금 수장되고 있는 나라가 있지. 투발루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도 배우잖아. 이게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어. 그러므로 이 책은 과학적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이거 강원도만 존재하잖아. 사람들이 강원도를 가려고 하잖아. 자, 그 다음에 3번째. 어떤 고민거리를 제안하고 있을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엄마를 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 엄마가 왜 기계인간을 만들었어? 여기서 기계인간, 이게 덩그러니 기계인간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여기로 가서 주제를 하나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얘를 따로 말할 수도 있어. 기계인간을 엄마랑 연결해서도 말할 수 있고 기계인간 자체의 고민거리를 만들 수 있지. 우리 이제 기계인간 만들어지겠지? 가능성 있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기계인간을 사람들은 엄마처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식을 대체하잖아.
엄마는 수어를 통해서 어떤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야? 고민해야지. 그리고 기계인간인 수호가 자의식을 가질 때 어떻게 하지? 나는 기계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지? 자의식을 갖게 되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엄마는 엄마의 선택이 과연 현명한가? 이런 선택들은 우리에게 무관한가? 고민할 수 있잖아. 기후위기를 우리가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2030년 어떤 약속을 했어? 세계가. 너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파리 조약도 알아야 돼.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지금 이거 사회 문제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친환경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가 조약을 맺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지구를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과학을 연구해 나가고 있거든. 환경은 고로 우리의 삶에 큰 타격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회 문제를 책 한 권을 통해서 여러 시각을 만들 수 있는 거야. SF는 디스토피아야. 현재까지 과학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까지 온 과학기술이 과연 인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까?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준 다이브야.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까? 우리가 유명한 프랑켄슈타인. 그게 뭐지? 프랑켄슈타인. 이거 책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제목?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치. 이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제인. 아니, 메리 셀리. 셀리야, 셀리. 메리 셀리라고 하는 여자 작가가 19세기 1800년도에 19세기 때 출판한 작품이야. 맨 처음에는 남자 이름으로 냈거든. 뭐 그 시대나 조선시대나 마찬가지로 여성 작가가 이 프랑켄슈타인 작품 이런 소설을 냈다면 누가 읽어주겠어. 그러니까 남성의 이름으로 이 작품을 냈는데 이 작품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2m가 넘는 괴물을 무덤에 가서 시체를 파가지고 이어붙여서 만든 2m가 넘는 괴물이 등장을 하면서 셀리가 말해. 우리가 신을 뛰어넘는 재능을 가진 프랑켄슈타인이 신의 능력, 창조잖아.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 괴물이 만들어진 이 소설은 인간의 과학은 어디까지? 인간이 신을 뛰어넘는 과학기술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과학자가 인간 세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력을 두고 봐도 괜찮은가? 과학자의 도의적 책임을 질문하는 거야. 과학책은 다 질문하고 있어. 괜찮니? 라고 말이야. 뭐 19세기에도 그랬고 21세기에도 마찬가지지. 과학책은 그냥 읽으면 절대 안 돼.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는 과학책들은 언제나 문제의식을 갖고 읽어야 돼. 또 하나 문제의식은 말이야. 문제의식은 잊지 마. 이거 문제인데? 라고 뽑아야 하고 해결책까지 생각을 해야 돼. 난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문제의식이야.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면 해결책을 어디에다 넣어야겠어? 가상세계? 절대 안 되지. 현실에서.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돼. 그러니 현실의 문제를 떠안고 계셔야죠. 난 상관없어 라고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환경 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요즘 환경 문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